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콜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4일입니다.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또 힘차게 XRP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드리고 또 제가 이러한 정보 외에도 하나 드리죠.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으셨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받으셨던 분들도 또 업그레이드 버전이 또 필요합니다. 자, 기초부터 심화까지입니다.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가 되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을 먼저 받으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건데 공부하시면서 또 이미 받으셨던 분들은 또 신청을 해주세요. 더욱더 심화된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부는 끝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아, 제가 드린 정보와 같이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무료입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XRP 고가 현재는 3,124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가는 3,069원 그리고 지금은 3,102원 정도 합니다. 0.78. 끌어올렸다가 또 어느 정도 소설도 시키고 있어요. 어제 좋았죠. 좋았다가 싹 빼버렸어요. 빼고 그 종가 마무리도 좀 여기에서 마무리가 지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를 얹어주지 못하고 살짝 내려온 부분인데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서 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를 올라서 줘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여기를 올라서 줘야지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잖아요.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해서 어제 이게 상승력이 조금 더 나왔으면 이 파란 라인 보이죠? 이 파란 라인이 11선인데 이 11선이 조금 더 올라서 줘야 좀 좋은 흐름이 더욱더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던 이 부분이 더욱더 좋게 나올 것인데 어제 좀 눌렸던 부분이 약간 횡보를 그리면서 다소 이 골든 크로스가 좀 약간 무색하게 좀 만들어 주고 있는데 오늘 좀 끌어올리면 됩니다. 오늘 끌어올리면 다시 꺾이는 부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일단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여기에요. 이 라인. 이 라인을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지금 현재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기 매집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욱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지 좀 뉴스를 보면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펀딧이라고 이 애널리스트입니다. 펀딧이 리플이 XRP 가치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경우에 어떻게 될지 공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위프트를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를 한다. 스위프트와 통합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리가 없죠. 안 나올 수가 없죠. 이 부분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더욱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제 솔루션으로 진화함에 따라서 XRP가 국경 간의 거래 오랜 리더인 바로 스위프트 코드 이게 이 스위프트의 잠재적인 파괴자로 부상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스위프트가 다들 뭐 해외 송금 해보시거나 아니면 해외 송금을 받을 때 스위프트 은행 코드를 집어넣잖아요. 이게 스위프트입니다. 이게 그리고 특히 이 XRP가 스위프트를 추월할 가능성에 대해서 최근에 추측 또즉 전 런던 펀드 매니저자 솔직한 XRP 옹호자인 바로 디지털 IG가 대담한 주장을 내놨고 여기에 다시 논쟁을 불을 지폈다 하고 나왔습니다. 자, 토요일이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면 토큰당 15,000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고 이 XRP가 설계가 각 토큰을 드롭으로 알려진 100개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나온다. 그리고 강조를 한 거죠. 자, 스위프트는 1973년에 설립된 이래 200개국 이상, 11,000개 이상 금융기관에 연결하는 글로벌 금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게 스위프트예요. 그러니까 스위프트의 아성엔 도전한다는 자체가 앞으로의 시장이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매일 5조 달러 이상 거래가 됩니다. 스위프트는. 그리고 또 연간 1조 2,500억 달러에 달하고 또 이게 스위프트가 이 환거래 은행 네트워크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효율성 또 지연,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단점이죠.
단점인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XRP예요. 이것을 보완하는 게 빠르고 싸고 그리고 어 효율성이 상당히 높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스위프트와 비교가 되고 이 결제 솔루션에서 리플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가장 최근에 히든 로드를 인수하면서 이제는 더욱더 가깝게 전통 구문권에 다가가고 있는 XRP고 이 히든 노드의 거래 움직임을 보면 이 거래 움직임을 보면 상당합니다. 기관이 거의 300개 이상이 들어와 있고 기관이 300개가 이것을 운영해요. 똑같아요. 근데 스위프트와 똑같이 비효율성에 높은 비용 그리고 거래가 늦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히든 로드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것을 바꾼다고 하죠. 바뀝니다.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XRP 원장으로 바뀌죠. XRP 원장으로 바뀌고 그리고 XRP 기반 원장 기반으로 가면서 담보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가는 XRP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든 로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스위프트와 대체를 할 수 있다. 스위프트를 능가할 수 있다라는 추측이 지금 이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게 이것 때문에 리플이 주말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왔었어요. 이 인수 사건이 상당히 컸거든요. 이게 컸는데 무엇 때문에 밀렸냐면 관세의 여파, 관세 소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호재성 뉴스가 다 묻혀 있었던데 어 주말에는 미장이 쉬었잖아요. 미장이 쉬니까 당연히 우리 코인들만의 이슈, 모멘텀으로 움직인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고 가장 크게 움직였고 우리를 더욱더 기대를 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XRP였고 리플이었고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이 인수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XRP의 이 모멘텀을 살펴본다면 이것은 뭐 대체 불가죠. 대체 불가입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모든 결제 시스템에 지금 아우르고 있는 게 바로 CBDC죠.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CBDC 우리 한국은행도 발표했어요. CBDC 드디어 개발에 성공했고 발표했는데 여기 기반은 어디로 간다? XRP입니다. XRP가 이런 중추적 역할을 해요. 이런 부분 여기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적으로 찍어내고 있는 리플.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전은 앞으로도 기대가 더 큽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찍어내죠. 찍어내면서 1억 개를 찍고 35개를 35만 개를 또 찍어내고 계속적으로 찍어내고 있는데 왜 이러냐면 바로 히든 노드를 인수함으로써의 발생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기관의 유입이 많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기대가 큰 게 현재의 이 XRP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CBDC가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고 특히 중국, 러시아 등등이 모여 있는 어디입니까? 브릭스 연합 있죠. 이 브릭스 연합. 브릭스 연합이 이 CBDC를 활용하면서 탈달러화를 외치고 있죠. 달러를 사용 안 하고 우리만의 화폐를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우리 무역 거래를 하자라고 이 브릭스 연합이 만들어졌고 이런 부분에서도 CBDC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은 CBDC 거부해요. 미국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달러의 가치가 훼손될까 봐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어떤 걸 밉니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밉니다. 이것은 달러와 1:1 연동. 여기에 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가져간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밀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CBDC 두 가지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XRP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거는 리플이 문 닫기 전에 XRP가 문 닫기 전에는 죽지 않는 모멘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요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죠. 이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증가하면 소각을 시켜요.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수수료를 소각으로 대체하는데 이것을 바로 또 XRP의 소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첫 번째 이 모멘텀이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멘텀은 뭘까요? 바로 ETF입니다. ETF 지금 선물 ETF가 출시되고 미국 최초로 출시되고 엄청난 흥행 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흥행 성공을 약 상위 5% 내에 들고 있는 XRP ETF입니다. 여기에 또 코인베이스까지 4월 21일 날 출시해요. 이 선물 ETF가 출시가 되면 선물 다음에는 뭐다? 바로 현물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현물 ETF가 나온다. 이 선물이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현물 또한도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우리 현물 시장은 더욱더 큰 움직임, 더 폭발력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이 ETF다, ETF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ETF, CBDC, 스테이블 코인. 와, 엄청나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모든 게 실행이 되면 IPO까지 나스닥의 상장을 위한 이 부분까지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 기대가 더욱 크고 움직임 또한 좋게 흘러가 주리라 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왜 그러면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많은 매번 이런 호재가 터지고 있는데도 왜 안 올라가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쭉 올라갈까요? 쭉 올라가진 않습니다, 시장은. 그리고 이 관세 여파라는 게 상당히 크고 아직도 이런 호재성 뉴스가 다 묻혔던 게 관세로 인한 거였죠. 관세로 인한 거. 그래서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어도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은 이 그만큼 모멘텀이 셌고 이 관세를 누를 수 있는 힘이 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린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관세 여파가 있어도 이 관세 여파가 좀 줄어든다면 이제는 시장은 곧바로 우리 시장 이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쏠려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보시면 좋아요. 이게 좋습니다. 상당히 이제는 시장이 이 관세가 계속 가지는 않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또 계속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시장은 좋아질 것으로 보고 계속적으로 횡보를 그리던 좋은 흐름을 박스권을 계속 만들어내도 이게 좀 우리를 지치게는 만들죠. 지치게는 만들어도 이게 앞으로는 더욱더 크게 힘을 모아오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금 역시도 저점이에요. 저점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도 어 매수 충분하시다. 근데 단 무리는 하지 마시고 여유가 되시는 한 쪼끔씩 담아 가시길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들어가시기를 한 번 더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인데 여기에 지금 정점을 찍어 줄 게 있죠. 가장 먼저 정점을 찍어 줄 게 바로 어 이 법으로서의 해결입니다. 이 법적으로서의 지금 마무리 승수순에 들어왔죠. 지난 주말에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동안 SEC가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주말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SEC와 XRP 공동이 바로 법원에 제출했어요. 항소를 중지 법안을 양측이 합의하에 진행됐다. 이 얘기는 공식 입장은 말을 안 했지만 어 이 중지라는 자체가 이제는 좋은 결과 바로 취소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지금 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어떤 것이 기다립니까? 벌금을 내잖아요. 이것도 핫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 벌금을 내는데 벌금을 처음에는 1억 2,500만 달러에서 줄었어요. 5천만 달러로. 5천만 달러로 내기로 이제 합의를 봤는데 여기에 리플 CEO가 한마디 했죠. "내가 1억 내겠다. 1억 달러를 내겠다. 정부에. 1억 달러 내기로 했는데 낼 건데 이것을 XRP로 내겠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뉴스죠. 바로 비축 자산입니다. 비축 자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5천만 달러 이 SEC에 5천만 달러를 내고 이 5천만 달러에 달하는 XRP를 내고요. 또 5천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기부 형식으로 낼 것이다. 이렇게 이게 지금 협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리플은 본격적으로 비축 자산, 전략적 준비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모멘텀만으로도 충분한 이게 정말 핫합니다. 이게 된다면 이 협의가 된다면 비축 자산 간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된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왜 미국이 비축 자산을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지 전략적 준비금을 왜 이런 코인으로 가져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일까요? 바로 부채입니다.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부채가 35조 달러예요. 35조 원이 아니죠. 달러. 35조 달러인데 이 35조 달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죠. 그래서 관세 하는 거예요. 관세. 세금도 걷어내고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상경제 체제를 선언했죠. 그만큼 중요하기 급해서 그래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세금을 걷어내기 위한 관세를 엄청난 이게 지금 핫하죠. 시장을 힘들게도 했고 이게 다 부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일자리 창출 이런 거 세금 그리고 또 어떤 겁니까? 바로
전략적 준비금을 발표한 거죠. 전략적 준비금. 코인을 가져간다. 가상자산을 가져간다. 이 부분. 이것 또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죠. 물론 시장이 힘들어서 이런 말도 하겠지만 금리 인하가 된다면 7조 달러가 줄어요. 부채가 7조 달러가 다운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세 가지를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조 달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일자리 상대 관세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뭐 줄어든다고 해요. 금리 인하도 이제 계속적으로 연준이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조 달러가 줄어든다 합니다. 그러면 전략 준비금은 왜 이것으로 티가 날까요? 안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미국 정부는 당연히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이것을 상승시켜야지만이 부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략 준비금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비트코인 역시도 지금 1억 얼마예요? 1억 2천이죠. 1억 2천 정도 되는데 이게 10만 달러를 넘어서야 돼요. 계속적으로 눌렀던 이유도 이것은 미국 정부의 개입 아니고서는 이렇게 크게 눌리진 않아요. 관세 여파도 있겠지만 이것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 여기에 XRP가 들어간다. 1억 XRP가 1억 달러를 준다 해요. 1억 달러 주는데 1억 달러 주면 35조 달러 해결돼요? 안 되죠. 그 XRP를 주잖아요. 그럼 이 XRP의 가치를 정부가 상승을 시켜준다면 충분히 1조 달러라도 만들어내죠. 이 부분. 그러면 여기가 지금 예측이 나오는 게 비축 자산으로 들어간다면 1000배가 뛴다고 합니다. 지금 현 단가에서. 그러면 1XRP당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300만 원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만큼 모멘텀이 충분한 겁니다. 지금 시장이 힘들고 누르고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막 주고 가도 이 부분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관세 여파로 인해서 증시가 힘들어요. 증시가 이렇게 힘들면 이 자금은 이제는 한쪽으로 쏠립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쏠려요? 증시가 힘드니까 금값이 엄청 뛰었죠. 금값이. 금이 간다면 바로 가상자산으로 옮겨와요. 이게. 이것을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작년이 아니죠. 지난 1기 때,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증시가 힘들어졌고, 금값이 뛰었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불장을 만들어냈어요. 이때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관세가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2기 때도 지금 똑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똑같은 흐름이. 그러면 이제는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쏠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자, 보시면, 트럼프 관세 부과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고래가 급증하고 있고 시장은 포모를 촉발하고 있다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증시가 힘들어요. 관세 때문에 증시가 힘들어요. 그럼 자금은 나옵니다.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힘든데 얘네들도 투자를 해서 이 수익을 얻어내야 되는데 못 가져가. 그러면 당연히 움직여요. 그럼 처음에 금으로 갔습니다. 이 자금들이 가도 금도 한정이 져 있어요. 한정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눈이 쏠린다? 바로 가상자산입니다.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고 나서 이제 그 자산이 좀 안정세 폭등이 나오고 나면 증시가 따라와요. 증시가 따라올 때는 이제는 관세가 안정화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관세 부과로 인해서 비트코인 고래가 없죠. 비트코인 가면 알트코인 당연히 가죠. 지금 이런 순서가 됐고 지금 이 오는 찰나예요. 이 부분 가상자산 오는 찰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잡고 가신다면 정말 수익을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이 저점이냐 물어보시죠. 저점입니다. 완벽한 저점이죠. 보시면 지금 이 박스권을 계속 유지해요. 이 박스권을. 이 박스권을 유지하는데 이 여기를 또 지지받고 가잖아요. 이 라인을. 이 라인을 지지받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12월부터 지지라인을 형성했어요. 자, 보시면 12월 달에 여기를 찍었죠.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여기를 찍고 또 지금 4월 달에 이렇게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찍으면 끌어올리고 찍으면 끌어올리고 여기서도 끌어올렸죠. 계속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지금도 끌어올리는 타이밍이고 그렇다고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죠. 그동안 묶여왔던 그리고 이 관세로 힘들었던 자금들이 이제 쏟아져 들어오면 이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잡고 가셔도 충분하다고 지금도 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래들 매집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요거 이 달러 절대 잘 지키죠. 절대 안 내려보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다 정보를 다 드리고 있으니까 또 이 정보를 꼭 받으셔라 말씀드리겠고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죠. 바로 이 매매 관점에 이 비중을 어떻게 나눠서 시드머니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매수 구간을 잡고 또 매도 구간을 잡고 이것을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뭐 두 가지 똑같은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시드머니 확보, 현금 확보를 꼭 해 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변동성 있는 장에서는 꼭 리플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눌렸다가 눌리목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공략을 하려면 이것은 이제 하루를 보고 가는 건데 우리는 크게 봐야죠.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고 이 바닥을 찍었을 때는 무조건 들어가려면 시드머니가 있어야 돼. 들어가면 당연히 내 코인 개수 늘어나죠. 그리고 단가 낮아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온다? 수익이 옵니다. 이것을 제가 잡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잡아 드리는 거고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매도잖아요. 저점 매수 그리고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해야 되고 고점 매도 해야 되고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부분을 막상 투자 들어가시면 이 부분을 못 잡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확실하게 잡아 드리니까 이 정보를 꼭 받고 가시라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어요. 자, 링크는 이렇게 있고요.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정보 다 받고 가시면 되고 이것은 무료라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습니다.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비 오는 월요일이네요. 비가 또 어제는 뭐 저 사는 지역은 뭐 얼음비처럼 내렸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 날씨도 이 시장만큼 변동성이 많이 줍니다. 감기 조심 꼭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